자, 기업, 토지, 수용,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랬는데, 먼저 수용. 수용은 뭐예요? 국가가 뺏는 거죠. 아, 국가가 공익 목적을 위해 쓰려고 토지를 뺐는데 뭐 그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받고 하겠어요? 필요 없죠? 그 다음 경매. 이게 중요해요. 경매의 최고 장점이 뭐냐면 바로 허가가 면제된다는 거예요. 자, 허가구역에는 토지가 경매로 넘어왔어요. 자, 사람들이 이제 경락을 받으려고 달려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경락을 받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귀찮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가를 안 해요. 그러면 허가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참가를 안 하니까 이게 막 유찰돼가지고 가격이 떨어져. 그럼 토지 소유자한테 뭐예요? 손해죠. 그러니까 이렇게 허가구역 때문에 손해보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가를 면제해줘요. 그래서 달려들게 할 그렇게 해서 경매 참가하게 해가지고 경락이 이루어지면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가 경매로 나온다 그러면 허가를 안 받기 때문에 여러분 달려들어야 돼, 말아야 돼? 달려들어야 돼요. 왜냐면 땅값이 뛰는 데잖아요, 계속. 근데 사고 싶은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고 막 규제가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못 산다니까. 근데 경매로 나오면요, 이러면 좋잖아요. 아주 혜택. 그래서 달려들어요. 근데 여러분만 눈독 들일까요? 남들도 다 들어요. 제값 주고 살까요? 더 써야 될까요? 더 써야 돼요. 원래 가격. 왜? 어차피 가격 뛰는 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박스. 자, 1번부터 오른쪽 21번까지. 이거 시험에 나와요, 다. 왜? 어쩌려고 이제 이거. 뭐 외우지도 않을 거면서 뭐 놀래? 자, 이건 나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근데 이것을 외우지 말고, 저도 안 외웠어요. 저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자, 공익 목적인 것 같다. 그러면 예외 이러면 돼요. 이걸 언제 다 외워요, 우리가. 딱 봐가지고 이거 좀 공익 목적이다. 투기적인 거래하고 좀 거래가 먼 것 같은데 이러면 돼요. 그 정도 찾을 수 있는 감각은 있죠. 없는 사람은 외우고. 근데 우리가 그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거 공익 목적인 것 같다. 투기적인 거래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뭘만 알면 되냐? 기업, 토지의 수용하고 경매 이 두 개만 알면 돼. 자, 수용과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허가, 배제, 예외.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허가 절차입니다. 자, 이제 허가 절차. 자, 이제 허가 절차를 보세요. 자, 거기 맨 밑에 보세요.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계,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 제출한다. 거기 밑줄.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자,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이제 허가권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자, 페이지 넘기세요. 자, 그러면 이제 허가 신청서를 쓰되 거기 공동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 소리 두 개 첨부하라 그랬죠. 둘째 줄 밑줄 하세요. 토지 이용 계획서 밑줄. 셋째 줄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밑줄. 자, 해가지고 이 두 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청서를 써가지고 여기 갑니다. 근데 서류 두 개 첨부하라 그랬어요. 투기 목적인지 실수용 목적인지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군구청 찾아가. 그럼 이제 시군구청장 찾아갈 때 이제 거기 토지 이용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하느냐 이제 이건데 이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자, 오른쪽 갑니다. 381페이지. 자, 381페이지 보시면 거기 조사.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수용 목적인지 투기 목적인지 이제 이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허가 기준을 따져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할 건가 말 건가 이제 이것을 따져보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허가 기준. 자, 1번.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허가 기준.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데, 자, 그 밑에 박스에 보면요. 첫째 줄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나 집 지으려고 이 땅이 필요해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가 진짜로 집 지을 목적인지 아닌지 이걸 검토해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용 목적이 뚜렷하면 허가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실수용 목적 있냐 없냐 이거 따져본다. 지금 그 얘기에 실수용 목적 있나 없나. 자, 페이지 남깁니다. 그럼 이 목적 이거 다 우리가 외워야 돼요. 페이지 넘겨버리세요 얼른. 자, 384페이지 얼른 넘겨버리고. 자, 맨 위에 봅니다. 또 이제 거기에 이 조건에 해당돼.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국토법에 따른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의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계획에 맞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계획에 적합해야 허가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생태계 보존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주민들에게 이렇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어때요? 허가를 해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없어야 허가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번 면적이 이용 목적에 적합하냐 안 하냐. 자, 그 면적 거래 대상 면적이 자 적합하냐 안 하냐 이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 나 집 지으려고 땅이 필요해서 나 지금 땅 사는 건데요. 투기가 아니라. 그래? 그럼 얼마만큼 사는데요? 5만 평이요. 자, 집 짓는 땅이 5만 평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면 지난 뭐 대골 지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맞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따져본다 이거.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알아놔야 돼. 허가 기준. 그래가지고 자, 이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하고 이거 맞으면 허가를 해주고 이거 안 맞으면 허가 안 해준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가 기준 이건 네 가지 이거 알아놔야 돼요. 시험에 이것도 이미 나와서 출제.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허가 불허가 처분 그랬잖아요.
자, 거기 보세요. 첫째 줄. 그럼 이제 이렇게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그랬죠. 자, 그럼 이 처리 기간이 우리 거기 보면 맨 마지막 줄에 15일 그랬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거 지자체별로 달라요. 자, 그러니까 그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이렇게 말아두세요. 그럼 이제 이 기간 내에 허가를 하든가 불허가 처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가를 하면 뭘 주느냐?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만일 불허가 때리면 왜 불허가 때리는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셋째 줄 다만 그랬죠. 뭐냐? 선내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것도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 실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허가하든가 불허가든가 아니면 선내협의가 진행 중이면 그것을 뭐해라? 통지해줘라 그랬는데, 자, 선내가 뭐냐면 이거 조금 이따 나와요. 자, 지자체에서 여기다가 공원을 하나 만들면 좋겠는데 공원 부지가 없어. 마땅히 땅을 못 구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딱 보니까 면적도 적당하고 딱 공원 부지로 할 만한 위치도 딱 좋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자체가 야, 그 땅 우리가 살게. 그래서 공익 목적으로 좀 이것을 쓰겠다. 우리한테 팔아라. 선내협의 먼저 사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선내협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기관도 이 땅이 필요할 때는요, 우리가 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내협의. 그러니까 이 기간 내 아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처리 기간 내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셋 중에. 자, 그런데 그 밑에 5번 허가 간주 그랬죠. 뭐냐? 이 기간 내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 자,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둘째 줄 뭐라고 그랬냐? 그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뭐예요? 다음 날. 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허가가 있는 거다.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허가를 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미적미적되다가 기간이 지나버리면 책임은 지네가 져야 돼. 그러니까 허가를 하는 쪽으로 해라.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자,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 그랬는데, 먼저 1번 농취증 의제인데, 자, 농취증 뭐냐?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거 이것도. 농지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농지는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취득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농지 거래할 때 진짜로 농사 지을 건지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농취증을 발급해줘요. 그런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때 너 이 토지 왜 필요한데 투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농사 지으려고. 그래? 그럼 진짜로 농사 지을 건지 이미 검증을 하잖아요. 또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취증 발급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에 2번 계약서 금인. 그러면 계약이 있었냐 없었냐 검증 거쳐라 이건데, 허가 받을 때 이미 계약을 하려고 허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금인 받은 걸로 의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자, 그러면 이제 이 결정에 대해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했을 때 이제 불복하는 거예요. 먼저 이의신청인데, 자, 이의신청은요, 거기 저쪽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자, 허가를 받았어요. 또 불허가 받았어요. 그러면 1개월 이내입니다. 자, 이거 같이 둘 다 1개월. 1개월 이내에 뭘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자,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개월 이내 이의신청.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가 있어요. 자, 이거 잘 봐요. 매수 청구는요, 첫째 줄 불허가 처분 받았을 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허가 받았을 때 매수 청구. 이것도 언제까지 한다? 1개월 이내. 자, 불허가 받을 때 매수 청구. 매수 청구는 뭐냐면 내가 이거 팔려고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허가해달라 이거잖아요. 허가해주면 그냥 팔면 되죠. 근데 불허가 때려. 그럼 계약을 하지 못해. 못하잖아요. 계약을 못하니까 그러면 니네가 사라 이 말이에요. 매수 청구는. 이게 바로 매수 청구예요. 이의신청은 허가 불허 이 결정을 난 못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고, 매수 청구는 니네가 사라. 매수 청구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자, 페이지 넘겨요. 자, 386. 거기 보시면 이제 시군구청장은요, 매수자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 매수자는 이제 공공기관 중에 아무나 하나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야, 니네들이 이거 사든가 말든가 해라 이런 식으로. 대신 이제 가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에 셋째 줄. 자, 뭐라고 돼? 셋째 줄은 무슨 가격? 공시지가입니다. 자, 국가가 살 때는 비싸게 산다, 싸게 산다? 싸게.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한마디로 국가는 깡패죠. 절대 우리한테 비싸게 안 사요. 근데 더 심한 말이 있어. 만일 얘네들이 신청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가격으로 사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막 돈이 급해서 급내로 저렴하게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공시지가보다 더 낮게. 그러면 잘 됐다. 이제 그게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자, 뭐든지 허가를 받지 않으면 뭐냐면 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리고 이제 제재 처분인데 이건 볼 필요 없어요. 따로. 자, 맨 밑으로 옵니다. 3번 행정형벌. 자, 행정형벌 보면 여기 체크하세요.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요, 거짓으로 받거나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이에요.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요. 자, 그래서 2년 이하 30% 이하.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페이지 남기세요. 자, 388페이지. 자, 이제 토지 이용업입니다. 자,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허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허가구역 묶여버리면 이제 누가 거래를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네가 진짜로 실수요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하는지 검증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게 강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될 이 이용 의무 기간이 자, 아까 앞으로입니다. 381페이지. 자, 381페이지. 자, 맨 밑에 이제 내려 그 박스. 자, 그러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고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용 의무가 2년 그랬죠. 그럼 이 이용 의무 기간이 무슨 얘기냐면 너 이때까지 이 땅 팔아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전매를 제한하겠다. 왜? 지가 이 토지가 필요해서 거래해놓고 한 몇 개월 만에 전매 차익을 남겨 팔아먹어. 그럼 이게 뭐예요? 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으려고 네가 진짜로 그 기간 동안에 허가받은 목적 이용을 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과 편육시설로 이용하겠다. 이것도 몇 년? 2년. 그리고 그 밑에 농사 짓겠다, 축산, 뭐 임업, 뭐 이런 거 하겠다. 다 뭐냐면 2년. 이렇게 다 2년. 자, 383페이지 봐봐요.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자, 383페이지 보면 거기 이제 4년짜리도 3개 있죠. 그리고 그 밑에 2년짜리가 하나 있는데, 2년짜리 거의 넷째 줄 밑줄 하세요. 토지 수용이 되면 대체 토지 취득할 때, 자, 대체 토지 취득은 몇 년? 2년. 그랬죠? 그리고 5년짜리가 2개가 있죠, 맨 밑에. 자, 그러면 이거요, 실은 5년짜리 2개만 외우면 돼요. 자, 5년짜리 2개를 보세요. 맨 밑에 첫 번째 5년짜리 마지막 줄에 현상 보존 목적 그랬죠? 거기 밑줄. 자, 현상 보존 밑줄. 맨 마지막 줄 있죠? 자, 보존은 길게 해야 돼? 짧게 해야 돼? 그렇죠. 길게. 그러니까 몇 년? 5년. 그리고 맨 마지막 5년짜리 봐요. 임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랬죠? 자, 임대 사업은요. 우리 상가 임대차 돌려봐.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해가지고 얼마 동안 보장받죠? 5년. 그거 돌리면 돼. 자, 그래서 임대 사업 몇 년? 5년. 자, 5년 2개만 외우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왜 이렇게 하나도 없어? 왜냐? 4년짜리 가서 봐봐요. 4년짜리 3개죠. 4년짜리 3개인데 첫 번째 보면 사업을 시행하기 필요한 경우 그 밑에 어떤 사업에 이용한다. 세 번째 사업에 이용한다. 다 뭐가 나와? 사업이니까 몇 년? 사업이니까 4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몇 년? 2년. 땡 끝났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5년짜리 2개만 외우면 자동으로 끝나죠. 이거 시험에 나와요. 다음 등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서로 다르지 않게, 그러니까 다르게 뭐 연결된다 이런 거 물어봅니다. 다르게 연결된 거 이렇게도 물어. 실은 예전에 주택 용지로 쓴다 이게 3년이었다가 지금 2년으로 바뀌었어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3년짜리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3년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생각하지도 말고 3년 무조건 틀린 거예요. 2년, 4년, 5년밖에 없어요. 혹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세법 시간에 제대로 배웠나? 양도세, 비과세는 보유기간 몇 년? 그래도 2년 한 명이라도 대답했어. 옛날에 3년이었어요 그게. 3년이었다가 지금 2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주택이 3년이었다가 2년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맞춰서. 양도세, 비과세, 몇 년 보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지금쯤 외워야지. 이런 거. 세법 공부 안 해도 알아야지 이런 거는. 에? 어제 근데 어제 했는데도 대답을. 그러면 한 명만 학교 가면 되겠네. 남들은 알고 이제 그냥 대표로 대답하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시험 볼 때 이번 모의고사 점수 좀 봐야 되겠어. 내가 원장한테 말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외우는 게 별거 없어요. 나머지는 무조건 몇 년? 2년. 그러니까 5년, 4년만 기억하고. 자, 다시 아까 글이 넘어가요. 자, 389페이지. 자, 그럼 왼쪽 박스는 이제 예외로 이제 쭉 한번 읽어봐. 이런 경우는 뭐 이용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거 있어요. 자, 놔두고 오른쪽 갑니다. 자, 조사. 그러면 이제 시군구청장은요, 이 사람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는지 조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거의 둘째 줄 중간에 밑줄 하세요. 매년 1회 이상 그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를 했더니 그 밑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네. 그건 뭐냐? 이행명령을 내. 자, 이행명령 거기 마지막 줄 밑줄 하세요.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런데도 이행을 안 해. 시군구청장은요, 이 사람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는지 조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거의 둘째 줄 중간에 밑줄 하세요. 매년 1회 이상 그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를 했더니 그 밑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네. 그건 뭐냐? 밑줄 하세요.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런데도 이행을 안 해. 그러면 이행 강제금을 때립니다. 자, 이 이행 강제금 잘 알아놔야 돼요. 먼저 부가권자는 당연히 시군구청장 허가권자고 사전에 통지하고요. 3번 문서로 통지하고요. 4번만 체크하세요. 부가금액. 둘째 줄 밑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자, 그러니까 10% 범위 내에서 때립니다. 그런데 셋째 줄 밑줄 하세요. 이때 토지 취득가액은 실거래 가격 밑줄. 자, 국가가 이행 강제금 때려가지고 강제로 뺏는 것은 비싸게 뺏는다, 싸게? 실거래가니까 비싸게 뺏는 거야. 공시지가대로 뺏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로 뺏는다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뭐다? 깡패다. 이제 이렇게 기억해. 그래야 안 헷갈려. 지네가 돈 주고 살 때는 비싸게 사야 돼, 싸게 사야 돼. 싸게 사고 강제로 뺐을 때는 많이 뺏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아니라 뭐다? 실거래가로 뺏는다 이 말이에요. 구분하겠죠? 그러니까 이놈들 깡패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그러면 박스, 그럼 10% 보험이 내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돼. 자, 10%. 그 박스 안에 첫 번째 1번. 방치하고 있다. 이용 목적, 잠깐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 그럼 몇 프로 때려요? 10%.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가 나 집 지으려고요 하고 샀어. 근데 집 안 짓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네. 그럼 몇 프로 때린다? 10%. 이렇게 방치해두면 10%. 그래서 방치 10%요. 그 다음 두 번째 2번. 근데 지가 이용하지 않고 이걸 임대를 해줬네, 남한테. 이 토지를 남한테 임대를 해줘요. 그럼 몇 프로 때린다? 7%. 임대는 7%.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이용 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합니다. 변경하면 몇 프로? 5%. 그러니까 이제 집 짓는다 해가지고 집 안 짓고 여기다 농사 짓고 있어. 그럼 몇 프로? 5%.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집 짓려고 샀어요. 땅값 뛴다고 하니까 샀어. 땅값 뛴다고 샀는데 이행 강제금 또 이렇게 내버려두면 10% 때리니까 적게 얻어맞으려면 뭐 해야 돼? 변경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농사를 짓건 거 아니면 나무 몇 그루 심어라. 사과나무나 내버려 둬도 돼요. 과수원으로 쓰고 있다 이러면 돼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또 농사를 지어요? 아니면 실제로 이거 농사도 아니에요. 뭐 텃밭이죠. 본인이 이웃집 사람한테 하라고 그래. 당신 여기다 농사 지으세요 해놓고 나중에 단속 나면 내가 농사 지었다고 이 말만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10% 얻어맞고 몇 프로? 5% 얻어맞아. 자, 그 다음에 4번 기타. 이거 제외는 7%인데 기타니까 제껴 물건을 쌓아놓는다 뭐 이런 거 뭐. 자, 그 밑에 이제 5번 보세요. 반복부가 그랬죠. 뭐냐?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부가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반복 때린다 이거. 1년에 한 번씩 때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6번 부가 중지 그랬어요. 뭐냐?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그러면 자, 주택용지로 산다고 했어. 몇 번 얻어맞아요? 아까 2년이니까 몇 번? 2번. 현상 보존은 몇 번? 5번 얻어맞잖아요. 5년이니까. 주택용지는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이니까 2번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방치해도 10%, 20%밖에 안 얻어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지금 2억에 샀어. 취득가에. 자, 그럼 취득가액의 10%니까 뭐야? 2천만 원. 2번 얻어맞으면 4천만 원 얻어맞죠? 근데 이 땅값이 지금 2년 만에 4억으로 뛰었어. 그러면 1억 6천 보니까 어때? 방치해야 돼? 아니면 내부로 둬도 상관없죠? 근데 이제 좀 적게 맞으려면 이거 절반으로 줄이려면 변경해가지고 2천만 원 얻어맞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세요.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당연히 부과를 안 하겠죠. 근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할까요? 내버려 둘까요? 징수해야죠. 이미 부과된 거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물어봤어요. 기출문제로. 징수하지 않는다. 근데 이미 부과한 것은 받아야죠. 그 다음에 7번 이의제기 할 수 있어요. 너 왜 방치했냐? 그럼 내가 방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집 지으려고 했는데 공사자가 나오고 계약이 파기돼가지고 뭐 어떻게 연기됐다더라. 또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느라고 좀 뭐 못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징수. 이행 강제금 납부 안 하면 국세 체납 처분에 의해서 강제징수한다. 그러니까 세금 안 낸 사람 뺏는 것 그걸 적용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허가의 취소냐.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요 허가를 취소해버립니다. 이제 이게 타격이 크죠 실은. 이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선매. 선매를 보세요. 선매는 간단해요. 아까 여기 있잖아요. 선매협의. 우리가 공익목적으로 사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선매자 그 밑에 보세요. 선매는 이제 공익목적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인데 선매 토지와 선매자가 인데 선매자는 이제 공적 주체 중에서 아무나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선매 토지는요 아무 토지나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밑에 박스를 보면 1번, 2번 있죠. 자, 1번 뭐예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요. 그리고 두 번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선매 절차는요 그 밑에 보세요. 자, 거기 이제 우리가 허가를 신청하잖아요.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선매자 지정 통지를 해야 되는데, 자, 선매자 지정 통지는 그럼 언제까지 합니까? 거기 보니까 둘째 줄. 허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이네? 1개월. 이거 1개월이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럼 이제 선매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자, 선매 협의는 그러면 언제까지 끝내야 됩니까? 종료해야 됩니까? 또 거기 1번에 보니까 거기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끝내야 된다. 자, 여기도 1개월. 여기도. 자, 그래서 허가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지정 통지하고 지정 통지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끝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선매는 시험에 잘 나오냐? 잘 안 나와요. 왜냐? 국가가 땅이 필요해. 그럼 우리한테 강제로 그냥 수용해서 뺏어버리는 게 편해요? 협의하는 게 편해요? 뺏는 게 훨씬 편하죠? 네, 선매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네가 필요하면 뺏어버리지. 뭔 협의를 해? 귀찮게. 자, 페이지 남깁니다. 그 다음 선매 가격. 그럼 선매 가격은 어떻게 쳐주냐? 이것도 기억해. 둘째 줄. 감정 가격. 그러니까 아까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요. 그런데 선매는 좀 협의해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먼저 팔래? 그러니까 조금 어때요? 기분 맞춰줘야 되죠? 가격을 좀 더 써줘야 돼. 그러니까 선매 가격은 무슨 가격? 그러니까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 그래서 공시지가보다 조금 감정 가격이 높잖아요. 시세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 다음 5번 선매 협의 불성립 시 조치를 보세요.
그럼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팔면 훨씬 가격을 더 받을 텐데 난 니네한테 팔기 싫다. 그래서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둘째 줄 밑줄 하세요. 거기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 결정하여 통보한다. 조심하세요. 이것도요. 선매 협의 안 해주니까 괘씸하네 하고 불허가 때리는 게 아니라 허가도 때리는 겁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이거 결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포상금 있어요. 자, 여기도 포상금 있는데 여기 아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 가면 동그라미 5번에 접수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그 밑에 금액은요. 여기는 그냥 건당 50이에요. 자, 건당 50. 그리고 이제 시군구 지원으로 충당한다. 그리고 4번도 똑같아. 공동으로 이런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이제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대상자들은. 그 왼쪽에 박스 있죠. 1번, 2번.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포상금 대상자입니다. 잘 안 나와요. 시험은 이거. 그 다음에 집가동약 무시해버리고. 자, 이제 페이지 쭉 넘겨서 이제 우리 실무로. 자, 실무 펼쳐놓고 이제 자, 어렵고 힘든 거 지나갔어요. 이제 편해. 이제 조금 편해. 자, 잠깐 쉬었다가 또